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조현이의 게임 작업실 유니티를 위한 C샵 강좌입니다. 그간 강의가 너무 지나치게 뜸해서 채널이 죽었나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디게임 전시회에 게임을 출품해보고 싶어서 당분간 마감에 맞춰서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은 심사 중이고요. 출품도 했고 게임도 어느 정도 게임 작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다시 강좌 영상 꾸준히 올릴게요. 기다려주신 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올릴게요. 자, 아무튼 지난 시간의 연습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오늘의 강좌로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 시간의 연습 문제는 while문과 for문의 사용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지난 시간이 너무 오래 전이라서 기억 못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보다 큰 수를 변수 a와 b에 각각 넣고 a에 b를 몇 번 곱하면 1000을 넘는지 알아내는 프로그램. 이게 첫 번째 문제였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변수를 만들어서 a와 b 두 개의 변수에 숫자를 넣습니다. 1보다 큰 두 개의 수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a에는 3, b에는 4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번 곱했는지 카운트를 해야 하니까 카운터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뭐 하는 동안 이 안을 반복을 해야 하죠. 자, a가 언제 1000을 넘는지 알아내야 되니까 a가 1000보다 작거나 같다면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a에는 b가 곱해지면 되겠죠. a에 b를 곱한다. 그리고 곱한 횟수만큼 카운터를 1씩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반복문 안에서 a가 1000보다 작거나 같다면 a에 b를 곱하고 그 곱한 수에 b를 곱하고 그러면서 카운터를 1씩 늘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세이브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곱해서 3072가 되었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별이 1개, 두 번째 줄에 별이 3개, 세 번째 줄에 별이 5개, 이런 식으로 별이 2개씩 늘어나면서 별이 출력이 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몇 줄이나 찍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10줄만 찍어봅시다. 포문을 이용해서 i가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러면은 0부터 0, 1, 2, 3, 4, 5, 6, 7, 8, 9 10번을 그리게 되겠죠. 0부터 9까지. 자, 그래서 매번 돌 때마다 i를 1씩 늘리고 그 다음에 이 개수만큼 별을 찍는데 그냥 개수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j가 0부터 시작해서 j가 i 곱하기 2 플러스 1, 그 다음에 j를 1씩 올려주면요. i가 0이 내려오면 j는 한 번 돌고 i가 1이 내려오면 j는 3번 돌죠. i가 2가 내려오면 j는 5번 돕니다. 이런 식으로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요. 자, 이 안에서 뭘 넣어야 되냐면요. 별을 몇 개씩 찍느냐니까 별을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빈 문자열을 먼저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별을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j 횟수만큼 별이 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별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러고 결과물을 볼까요? 자, 이렇게 1개부터 시작해서 별이 2개씩 늘어나면서 10번을 출력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반복문을 활용해서 9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먼저 2단부터 9단까지니까 2부터 9단까지면 9와 같거나 또는 9보다 작아야겠죠. 그리고 i를 1씩 늘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반복문은 2, 3, 4, 5, 6, 7, 8, 9까지 돌게 되겠죠. 그 다음 9구단 한 단을 찍을 때는 1부터 9까지 돌아야 되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2단, 3단, 4단, 5단 쭉 나가서 9단까지 가는 동안에 j는 1부터 9까지 돌게 되겠죠. 그럼 각각의 경우 i와 j에 대해서 9구단을 출력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괄호를 쳤는데
원래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I 곱하기 J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지만 그냥 가독성을 위해서 가로를 쳐준 겁니다. 이런 습관은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 더하기는 문자열과 숫자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열로 변환이 돼서 문자열과 문자열이 붙게 되지만 이 안에서 숫자끼리 곱하게 되죠. 자, 이 결과물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2, 1은 2, 2, 2는 4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2, 9, 18까지 나온 다음에 다시 3, 1은 3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죠. 이런 쭉 가서 마지막에 9, 9, 81까지 출력이 되어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강좌의 문제들을 다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강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좌는 배열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변수라는 걸 배웠죠. A라는 이름의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는 거였어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거죠. 하지만 저장할 때마다 데이터 하나당 변수를 하나씩 만드는 건 원래는 말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마법사가 있습니다. 이 마법사는 망토를 걸치고 있고 마법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어볼을 발사합니다. 누가 봐도 결단코 분명히 파이어볼이죠. 자, 이 파이어볼을 발사할 때 이거 하나를 발사할 때마다 변수를 하나씩 새로 만든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파이어볼을 갖다가 100개를 쏜다고 하면 100개의 변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 아래 여러 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배열이고 또 다른 방법, 배열 이외의 다른 방법인 컬렉션과 구조체는 다른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빨리 다뤄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배열, 컬렉션, 구조체 이런 것들까지 다 배우고 나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커리큘럼상 C# 과정의 반 정도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약 14강 정도로 C#을 끝내고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유니티를 이용한 게임 제작으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시작이 반인데 그 다음에 반을 더한 거니까 다 한 거죠. 다 왔습니다. 1시간만 더 가면 천왕봉 정상이에요. 좋습니다. 배열에 대해서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 가장 간단한 형태의 배열 개념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배열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이름에 방이 여럿 붙어요. 그리고 각각의 방에 번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의 번호는 0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름 아래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방을 여럿 만들고 그 안에 값을 각각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걸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 A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A가 배열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정수형의 배열이다라는 이름만 만들어 둔 거고요. 현재 A는 널입니다. 이 안에는 지금 이건 지금 현재 널로 지정되어 있어요. 즉 아무것도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러면은 인트 배열, A라는 이름의 인트 배열에 5개의 정수를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A에 넣는 겁니다. 즉 처음에 이것만 했을 때는 이름만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은 이제 5개의 정수가 들어갈 배열이다 라고 초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new int o 이 부분이 방 5개짜리 호텔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꼴로 그 호텔의 이름을 A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호텔은 이제 이렇게 5개의 방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int 5로 선언을 하면 0, 1, 2, 3, 4 5개의 방이 생깁니다. 5라고 선언하면 0부터 4, 5까지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대괄호를 사용한다는 점을 주의합시다. 자바나 C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는 각각 쓰이는 곳이 정해져 있고 혼동해서는 안 돼요. 대략적으로 간결하게만 짚고 넘어간다면 소괄호는 수식의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함수를 호출할 때, 그다음 중괄호는 코드 블럭을 만들어서 나눌 때, 자, 이렇게 대괄호는 몇 번째 방인지를 지정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외우려고 애쓰기보다는 익숙해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용도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는 각각 쓰이는 곳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쓰임새를 배울 때마다 익숙해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원래 코드로 돌아와서 이렇게 new int 5로 선언하면 이 배열은 어떤 값을 안에 넣을지를 지정하지는 않고 있죠. 즉 5개의 방을 만들었지만 그 5개의 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럴 때 C샵은 기본값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언어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C샵에서는 기본값이 정해져 있어요.
기본값이라 함은 숫자가 들어가는 장소에는 0. 그리고 불린형 같은 경우에는 false, 거짓. 그 이외에는 null이 들어가 있어요. 즉 비어 있음이 기본입니다. 이대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출력하면 5개의 0이 출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맨 처음에 변수를 배열을 선언할 때부터 초기 값을 지정해주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뒷부분에 중괄호로 블럭을 열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값이 5개의 방에 차례로 들어갑니다. 자, 2, 4, 5, 7, 9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할 때는 앞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즉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프로그램 중간에 저 변수의 값을 바꾸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대괄호 열고 i 대괄호 닫고 이꼴 i 곱하기 뭐 3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0, 3, 6, 9, 1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넣는 것도 알아봤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수를 넣기 위한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 정수가 아닌 다른 자료형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배열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요. 초기화 역시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넣어도 방이 5개 있는 문자열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배열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더 복잡한 배열의 형태가 더 있느냐? 딱 2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배열 사용법 2번째,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말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해서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4차원 쭉쭉쭉 기타 등등을 다차원 배열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사용법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부터 시작해서 대충 한 3차원 정도까지만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다차원 배열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차원 배열을 맨 처음에 선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컴마를 사용합니다. 이 컴마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배열에 숫자를 2개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럼 2차원 배열이 됩니다. 이 2차원 배열은 어떤 형태냐면요. 이 2차원 배열은 하나의 이름 아래 이런 식으로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2개의 첨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일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 어떠한 형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맨 밑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선언할 때는 이런 형태로 선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죠. 6. 가로로 6개, 4. 세로로 4개의 방을 가진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이 안에다가 값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게 될 값은 임의로 대충 이런 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을 갖다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각 방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가 0, j가 0인 곳에 0, i가 0, j가 1인 곳에 1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i 3, j 5는 23 이렇게 24개의 방을 만들어서 값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대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24개의 방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걸 2차원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맨 처음에 1차원 배열의 형태는 이런 형태였었죠. 그 다음 2차원 배열의 형태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럼 3차원 배열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중으로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런 식으로 차원을 늘려가면서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3차원이 넘는 배열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관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차원 배열의 최대 차원 수는 32차원까지 가능하기는 하고, 그다음에 배열에 들어갈 데이터의 용량은 2기가가 보통이거든요. 즉 40억 개 정도의 원소를 가질 수 있고, 디폴트 최대 용량은 2GB, 다차원은 32차원이지만 이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한계까지 이용하면은 벌써 약간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다차원 배열의 차원수가 너무 높게 되면 코드를 읽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i로 루프를 돌리고 j로 루프를 돌리고 ij라고 썼는데 이 부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가로 형태, 이 부분이 세로의 그 첨자를 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일종의 관습적인 부분이에요. 참고로 한 가지, 이런 for 루프에서 보통 하나씩 커지는 변수의 경우, 즉 인덱스 변수의 이름을 i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왜 그런지 궁금하신가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50년대부터 사용되던 프로그래밍 언어 포트란이라는 언어에서 유래된 건데, 포트란이라는 언어에서는 변수의 자료형을 정의하지 않아도 i, j, k, l, m, n까지는 그냥 정수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루프 인덱스를 i, 그 다음엔 j를 사용하는 것이 그때부터 고착화된 겁니다. 사실 뭘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다른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신다는 것은 프로그래밍은 다른 분들의 관습을 따르는 게 일단은 장땡이거든요. 이게 읽기 편하니까요. 제 코드를 남이 봤을 때도 읽기 편하고 남의 코드를 내가 봤을 때도 읽기 편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2차원 배열 그리고 3차원 배열을 통해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배열의 마지막 가변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면 오늘의 배열은 다 알아보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1차원 배열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은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렇지만 이번에 배우게 될 가변 배열은요. 자, 이 가변 배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1차원 배열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건 1차원 배열입니다. 이거 전부 다 한 방이에요. 그 안에다가 또 배열을 만들어 넣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6개짜리 방이 있는 6개의 방이 있는 배열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또 6개의 방이 있는 배열을 넣었죠. 근데 이 안에다가 꼭 6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3개짜리 방, 여기는 4개짜리 방, 이런 식으로 배열 안에다가 배열을 넣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선언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언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변 배열이기 때문에 뒤쪽에 들어갈 것들의 크기가 계속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 배열이 가변 배열이라 불리우는 이유는 배열의 원소로 배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열 하나하나의 원소가 또 그 안에 배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기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변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변 배열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린다면요. 자, 크기를 조금만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아, 여기 잘못 썼네요. 또는 다른 배열의 초기화처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해놓았을 경우에 이 가변 배열은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요. 3개의 방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0, 1, 2, 다음 4, 6, 7, 5, 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4개의 방이 있어서 3, 7, 9, 10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방을 꺼내 쓰고 싶으면 A 0 가로 닫고 대괄호 열고 1 이런 식으로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방을 꺼내 쓰고 싶으면 A 2 1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변 배열을 실제로 사용하는 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특별한 연습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영상이 곧 또 올라올 겁니다. 이상 조현이 게임 작업실 유니티 개발을 위한 C# 강좌였고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